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일의 정효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유력 정치인들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술 거부권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행사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굳이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뭔가요? 먼저 진술 거부권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헌법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강요당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술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은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형사상으로 자기에게 불리하게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말 안 해도 좋다, 이게 진술 거부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묵비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할 권리, 나한테 불리한 걸 굳이 말을 해야 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진술 거부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본 장면이 이제 떠오르실 건데, 경찰이 그 범인을,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거부한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은 전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 조사받으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변호인과 상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 라는 말도 사실상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을 했을 때 괜한 의심을 사거나,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혐의를 더 받게 된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진술 거부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법원이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술 거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쓸 때 고려해야 하는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진술 거부권 행사 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스스로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백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범행에 있어서 증거가 그 본인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라든가 서류라든가 목격자라든가 뭐 공범의 진술이라든가 다른 객관적인 진술 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들은 진술 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그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 형성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냐?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떳떳하면 왜 말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떳떳하면 말하면 될 텐데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재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사받거나 할 때는 사실 상대방은 밝혀내려고 하고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방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는 조금 괴리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방어의 논리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술 거부권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나요? 실무에서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얼마나 많이 이제 행사하느냐 했을 때, 제가 다룬 사건들 중에서는 전면적인 행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행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술만으로 인해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적 거부권 행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질문을 들어왔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 질문은 우리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약간 유도신문으로 느껴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전면적 사용은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오로지 제 사견입니다만은 전면적인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법 기술적인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의식한 그런 행사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때는 선택적 진술 거부권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전면적 진술 거부권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자기 방어가 오히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술 거부권은 일반적인 사건, 일반 국민들의 그 사건에서는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자기 방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사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법적인 부분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의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표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법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피의자가 돼서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어느 것이 정말 자기 권리를 살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TV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반드시 법적인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당당하다는 것을 표하기 위한 정치적 기술일 수도 있다.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정요민 변호사였습니다.